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Unsupervised Information Refinement Training of Large Language Models for Retrieval Augmentation Generation 이라는 논문으로 세미나를 준비한 석사과정 이상민입니다. 네, 오늘 발표 목차는 Introduction, Method, Experiments, Conclusion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논문은 ACL 2024 메인 컨퍼런스에 어셉된 논문입니다. 먼저 짧게 요약을 하자면 이 논문은 래그라는 상황에서 다양한 리트리브드 텍스트에 대처할 수 있도록 LLM의 Unsupervised Learning을 적용한 인포 래그라는 방법론을 제안한 논문입니다. 네, 인트로덕션, 이 논문의 연구 배경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래그라는 것은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의 줄임말로 사용자의 쿼리에 적합한 아웃풋을 생성하기 위해서 파이프라인 형태의 세 가지 스텝을 구성한 방법론을 의미를 하는데요. 다음 페이지부터는 각 스텝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리트리버 단계는 쿼리가 들어왔을 때 BM25와 같은 리트리버로 놀리지 베이스에서 n개의 패시지로 이루어진 렐레번트 다큐멘트를 이제 추출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어그버테이션 단계는 사용자의 오리지널 쿼리와 첫 번째 단계에서 추출한 n개의 패시지를 바탕으로 어그멘티드 쿼리를 만들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방법로는 모호한 쿼리를 목적이 분명한 쿼리로 바꿔주는 쿼리 라이팅, 유의미한 패시지만을 다시 추출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제너레이션 단계는 2단계에서 변환된 쿼리를 바탕으로 LLM에게 적합한 아웃풋, 즉 앤서를 생성하는 단계인데요. 제너레이터 자체를 학습시키거나 프롬프트를 부여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론입니다.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진 래그는 한계점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리트리벌 단계에서 리트리브 된 모든 텍스트가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익하지 않다라는 의미는 리트리버가 추출한 렐레먼트 다큐멘트에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거나 정답을 생성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한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리트리버 성능이 좋아도 100만 개 혹은 1억 개로 되어 있는 100만 개에서 1억 개로 되어 있는 놀리지 베이스에서 한 개에서 5개의 정답 패시지만을 추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익하지 않은 정보가 추출됐을 때 해당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 즉 유익하지 않은 정보를 유익한 정보로 바꾸는 능력은 LLM 내부적으로 적용되어 있지 않는데요. 이렇게 유익하게 바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롬프트 베이스드로 잘못된 패시지가 들어왔을 때 프롬프트를 부여를 해서 올바른 정보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는 LLM의 내부 모델 파라미터가 업데이트 되지 않아 검색된 테스트를 활용하는 기능 자체를 변경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방법로는 모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여 내부적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특정 태스크의 레그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LLM을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특정 태스크 데이터에만 학습하는 건 소수의 몇 가지 태스크에만 능력이 제한되어 일반화 성능을 잃는다는 한계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태스크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멀티태스크 러닝을 수행하여 완화할 수 있지만 이는 데이터 구축 시에 수많은 비용, 즉 시간과 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한계점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 저자는 더욱 Unsupervised Learning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방법은 따로 프롬프트를 구성을 하거나 학습 데이터를 위해 공수를 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위키피디아 같은 다큐멘트 텍스트에서 프리픽스와 타겟으로 나누어 학습시키는 효율적인 접근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의 장점은 모델 내부적으로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가능하며 기존 데이터를 인풋과 아웃풋 형태로만 변환하여 저비용으로 다양한 태스크에 대한 일반화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관련된 연구로는 레트로라는 논문이 있는데 레트로의 목적은 라지 텍스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리트리버 결과물을 학습에 사용하자입니다.
이 리트리버 결과물을 학습에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이 인풋 시퀀스를 리트리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을 해서 3개가 됐든 아니면 뭐 K개가 됐든 이 탑 K 패시지를 추출을 하고 해당 패시지를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태워서 나온 벡터 값을 트랜스포머 디코더 블럭에서 인풋 시퀀스와 크로스 어텐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즉, 이 사용자의 질문으로 답변을 생성을 할 때 해당 리트리버 데이터베이스를 더 잘 이용하게 하는 효과를 이제 유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론들은 언슈퍼바이저로 학습을 하더라도 다양한 리트리브 텍스트를 대처하지 못한다라는 한계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점을 이제 대처를 하고자 인포레그라는 방법론은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한 언슈퍼바이저드 방법론을 제안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질문에 대해 답할 수 있도록 모든 지식이 리트리브드 텍스트에 있는 경우입니다. 예시로 사용자가 오픈AI 설립연도, 본사 위치, 무슨 모델을 개발해 왔는가에 대해 물어보고 있다면 리트리브드 텍스트엔 설립연도와 본사 위치, 개발 모델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지식이 존재하더라도 결국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건 생성문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긴 생성문은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따라서 시나리오 1에선 리트리브 텍스트에서 관련 없는 정보를 배제한 직접적이고 간결한 텍스트만 생성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리트리브 텍스트에 부정확한 지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설립 연도, 본사 위치, 개발 모델에 대한 내용은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정답인 2015가 아닌 2021년도 그리고 프란시스코가 아닌 시애틀과 같은 틀린 정답이 있을 때 이 LLM의 내부 파라미터를 통해 정확한 지식을 활용하여 잘못된 지식을 수정하고 누락된 지식을 완성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리트리브 텍스트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답이 없는 경우인데요. 이런 케이스는 정답 패시지를 가져오지 못할 정도로 질문이 매우 어렵거나 질문에 관련된 정답 패시지 수가 극히 적은 롱테일 프로블럼을 가질 때 발생하게 되어 LLM 내부 지식을 활용해서 질문을 해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나리오 2와 3의 차이점은 시나리오 3는 리트리브드 된 텍스트를 무시하고 LLM 내부 지식을 끄집어내서 정답을 생성하는 것이고 2는 리트리브드 된 텍스트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LLM 내 지식에서 끄집어내어 유의미하게 수정시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한 언슈퍼바이즈드 방법론의 인포레그는 초기 데이터 수집부터 각 시나리오에 적합한 학습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부터는 각 단계별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언슈퍼바이즈 러닝도 결국에 사전학습 LLM의 추가 학습을 진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학습을 위한 인풋 아웃풋을 구축을 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위키피디아 데이터로부터 K개의 연속된 문장을 추출을 하고 한 문장 안에서 프리픽스와 타겟으로 분리를 해서 각각 LLM의 인풋과 아웃풋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패스지 수는 2100만 개를 사용을 하였고 이 연속된 문장의 이 K 값은 15개로 이제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에 맞게 데이터 변환 및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에 정확히 답변할 수 있도록 리트리브 텍스트에 모든 지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복잡한 리트리브 텍스트에서 올바른 지식만을 추출하여 간결하고 정확하게 생성하는 목적입니다. 인풋은 K개의 연속된 문장과 L번째 문장의 프리픽스가 부여되고 즉 이 K개의 연속된 문장과 L번째 문장의 프리픽스가 부여되고 아웃풋은 L번째 문장의 타겟입니다.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실제 레그 상황에서 리트리브 텍스트가 K개 혹은 N개 있을 때 사용자의 질문과 비슷한 지식을 가진 프리픽스가 인풋으로 들어올 때
리트리브 텍스트에서 올바른 지식인 이 타겟을 추출을 하여 간결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생성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리트리브 텍스트에서 잘못된 지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즉 모델 내부적으로 정확한 지식을 활용하여 잘못되고 누락된 지식을 수정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인풋, 아웃풋 형태는 첫 번째 시나리오와 동일하게 인풋은 K개의 연속된 문장과 L번째 문장의 프리픽스이며 아웃풋은 L번째 문장의 타겟입니다. 여기서 달라지는 점은 K개의 연속된 문장에 각 문장마다 인포메이티브 토큰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추출을 해서 랜덤님 마스킹 혹은 리플레이스먼트 토큰을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답변을 위해 필요한 인포메이티브 토큰이나 잘못된 지식일 수도 있기에 해당 지식을 올바르게 수정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토큰이 정답을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인포메이티브 토큰이냐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요. 그 기준은 LLM의 최종 레이어와 이전 중간 레이어 간의 토큰 디스트리뷰션이 클수록 팩추얼한 정보를 담고 있는 인포메이티브한 레이어다라는 도라의 접근 방법을 활용을 하였는데요. 도라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도라는 포워딩 과정에서, 그러니까 토큰을 생성하는 포워딩 과정에서 최종 레이어와 중간 레이어 간의 토큰 프로버빌리티 차이를 이용을 해서 팩추얼한 정보를 중심으로 디코딩하는 방법론입니다. 먼저 LLM의 오리지널 넥스트 토큰 프로덕션에서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최종 트랜스포머 레이어의 아웃풋을 이용을 하는데요. 좀 더 오른쪽 그림으로 이제 살펴보자면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은 1부터 t-1 시점까지의 토큰들로 t 시점에 토큰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x1에서 xt-1까지가 인풋 시퀀스로 주어졌을 때 인베딩 레이어를 통해서 초기 히든 스테이트를 구하고 총 n개의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거치면서 히든 스테이트를 업데이트 해나갑니다. 그 다음 이제 최종적으로 복합 헤드인 이 파이 펑션을 거쳐 xt-라는 넥스트 토큰 프로버티를 이제 얻게 되는데요. 도라의 방식은 최종 히든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는 마지막, 즉 최종 레이어의 넥스트 토큰 프로버비리티와 가장 차이가 큰 레이어를 프리미추얼 레이어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처럼 각 레이어마다 산출된 히든 스테이트에 복합 헤드를 적용을 해서 복합 디스트리뷰션을 구하게 되고, 이때 젠슨 샤논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단어의 분포 차이를 산출하는 공식을 통해 가장 값 차이가 큰 16번째 레이어를 프리미추얼 레이어로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젠슨 샤논 다이버전스는 K의 다이버전스의 분포 간 차이의 평균값, 즉 분포 간 차이는 뭐 P에서 Q를 예측하고 Q에서 P를 예측하는데 이 두 분포 차이의 평균을 이제 JSD, 즉 젠슨 샤논 다이버전스로 이제 구하게 됩니다. 뒤에 장표부터는 이 젠슨 샤논 다이버전스를 JSD로 이제 명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F라는 펑션을 거치게 되며 이 n번째 마지막 레이어의 디스트리뷰션에서 n번째 프리미처 레이어의 디스트리뷰션을 빼주는 방식으로 넥스트 토큰 프로덕션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왜 가장 큰 레이어를 선택하는지에 대해서는 실험적으로 증명한 결과가 있는데요. 인풋 퀘스천에 대한 앤서를 생성을 할 때 각 토큰별로 최종 레이어와 중간의 각 레이어 간의 JSD 계산 결과 팩추얼 놀리지가 필요한 단어를 예측할 때 JSD는 후반 레이어에서 매우 높았는데요. 아래 문장 예시로는 이 웰레 쇼잉카와 1986이라는 단어의 값이 후반 레이어에서 매우 높았고, 이는 랭귀지 모델이 후반 레이어에서도 해당 단어의 프레딕션 결과를 바꾸고 프레딕션에 팩추얼 놀리지를 주입하는 것으로 유추된다라는 점입니다. 반대로 이 기능어인 was, the, to, in 또는 input 테스트에서 단어 자체를 복사하는데 쉬운 토큰인 퍼스트 나이지리안과 노벨 프라이즈를 예측할 경우 후반 레이어로 갈수록 JSD 값은 매우 작은 경향을 띠는데요. 이는 모델이 초반 레이어에서 어떤 토큰을 생성할지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중반 이후 레이어에서 아웃풋 디스트리뷰션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유추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두 결과를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팩추얼 놀리지가 필요한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 시 후반 레이어에서도 프레딕션을 바꾸는데요. JSD 값이 급격히 변한 전후 레이어를 컨트라스트, 즉 대조를 하면 후반 레이어의 논리지가 더욱 증폭되어 팩츄얼 인터널 논리지에 더 의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 JSD라는 것은 단어 분포 간 차이를 의미하는 지표이고 JSD가 크다라는 것은 단어의 예측값이 변동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 차이가 큰 두 레이어 간의 복합 디스트리뷰션을 컨트라스트 한다는 것은 팩츄얼 논리지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파이널 레이어의 영향력을 높이고 팩츄얼 논리지의 활용 가능성이 가장 낮은 프리매츄얼 레이어의 영향력을 낮추는 효과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이 파이널 레이어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서 팩츄얼한 논리지를 기반으로 최종 앤서를 생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라에서 팩츄얼 논리지를 기반으로 디코딩하는 접근법을 모티베이션 3화 인포레그는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도라와 동일하게 각 레이어마다 리트리브 텍스트에 해당하는 i번째 문장의 넥스트 워드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산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 도라와 동일하게 최종 레이어의 넥스트 컴플러비티와 가장 차이가 큰 프리매추얼 레이어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최종 레이어와 프리매추얼 레이어 간의 JSD 값이 가장 큰, 즉 예측값이 변동할 가능성이 커서 팩츄얼 놀리지를 포함할 가능성이 큰 상위 50% 토큰을 인포메이티브 토큰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32번째, 16번째 레이어와의 디스트리뷰션이 가장 차이가 크다면 16번째 레이어에서 JSD 값이 가장 큰 토큰을 인포메이티브 토큰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포메이티브 토큰의 30%에 대해 아래와 같은 비율로 변환을 하게 되는데요. 50%는 마스크 토큰으로 대체를 해서 불완전한 지식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고 40%는 다른 토큰으로 무작위로 대체해서 잘못된 지식을 시뮬레이션 10%는 변경을 하지 않아 올바른 지식을 시뮬레이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는 리트리브드 텍스트에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지식이 없을 때 모델 내부 지식을 활용하여 답을 생성하는 목적입니다. 인풋은 L번째 문장을 제외한 K개의 연속된 문장과 L번째 문장의 프리패스가 주어지고 아웃풋은 L번째 문장의 타겟입니다. 이때 L번째 문장의 삭제 이유는 실제 리트리브드 결과 유사하게 STL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문장만을 남겨두기 위함이고 SPL이라고 하는 LLM 내부 지식만을 바탕으로 STL을 생성하도록 자극시키는 목적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학습 데이터를 혼합을 하여 LLM에 한 번의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데이터는 번갈아가며 배치를 구성되고 비율은 2대 4대 4입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LLM이 리트리브 텍스트를 활용하는 능력을 다양한 에스펙트로 측정하기 위해서 4개의 태스크 에스펙트에 따라 7개의 태스크, 11개의 데이터셋에서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ODQ의 슬로필링과 같이 리트리브 텍스트에서 논리지를 직접 활용하는 유형, 멀티업 QA처럼 리트리브 패시지 리스트에서 정확한 논리지를 추출하고 논리지를 결합하여 최종 답변을 제공하는 유형, 그리고 LFQA 다이얼로그와 같이 논리지와 함께 길고 복잡한 테스트를 생성하는 유형, 코드 젠 태스크처럼 자연어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에서 리트리브 텍스트를 활용하는 유형이라는 다양한 4개의 태스크 에스펙트, 7개의 태스크, 11개의 데이터셋에서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비교군이자 학습 대상이 되는 모델은 라마토 7빌리언과 13빌리언 챗 모델이며 학습은 로라로 진행이 되고요. 사용된 리트리버 모델과 데이터베이스는 각 태스크에 맞는 모델과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고 리트리브 텍스트는 각 쿼리의 탑5의 패시지를 활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 메인 리저트는 제로샷 세팅에서 다양한 태스크 성능 변화 관찰인데요. 실험 방법은 베이스 모델의 인포레그 방식으로 학습 후의 성능 측정을 하였고 모든 태스크에서 로버스트하게 성능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를 보고 당연히 데이터 추가로 학습하면 성능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 뒤 실험에서 인포레그 방식이 아닌 단순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 방식으로 학습한 것과 비교한 실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컨텍스트 러닝, 즉
리트리브 텍스트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로 퓨샷 이그젬플을 제공한 후에 성능을 측정한 결과인데요. 이때 논 ICI, 즉 이그젬플이 없을 때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베이스라인과 인포레그의 공정한 비교를 위해 동일한 답을 제공하는 인스턴스를 선택을 해서 성능을 동일하게 맞추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 인포레그는 이그젬플을 추가하는 상황에서 베이스라인 대비 높은 성능 향상을 가져오고, 이 기존 라마2는 이 ICI 상황, 즉 샷을 추가할수록 성능이 하락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포레그는 이 레그의 태스크 폼인 쿼리와 렐레번트 패시지가 주어졌을 때 앤서를 생성하는 형태를 이해하도록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ICI 이그젬플 태스크 패턴을 더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논문 작성 당시에 멀티스텝 리즈닝이라고 하는 프롬프트 기술을 통해 리트리버 결과를 활용하는 방법론을 적용한 실험 결과인데요. 이때 썰체인이라고 하는 각 리즈닝 스텝의 리트리버를 진행을 하여 다음 추론을 반영하는 방식을 적용을 해서 각 리즈닝 스텝의 성능 평균값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비교고는 DSP는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롬프트 방식, 셀프 에스크는 LLM이 스스로 문제를 하의 질문을 분해하여 해결하는 방식, 그리고 리액트는 추론과 외부 API 호출과 같은 행동을 결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프롬프트 방식입니다. 그 결과 인포렉으로 라마를 학습한 모델이 펀더멘털리하게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가지 리트리브 텍스트 시나리오에서 각각 성능 변화를 관찰한 실험인데요. 각 리트리브 텍스트 유형을 샘플링해서 성능을 측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해제 앤서는 리트리버 리스트 안에 코렉트 앤서가 이미 포함된 샘플, 즉 시나리오 1이고, 리플레이스는 리트리버 텍스트의 정답을 동일한 속성을 가진 다른 구문으로 무작위 대체, 즉 시나리오 2, 노 앤서는 리트리버 리스트 안에 코렉트 앤서가 포함되지 않은 샘플, 즉 시나리오 3의 텍스트입니다. 그 결과 이 모든 시나리오에서, 그러니까 모든 리트리브 텍스트 유형에서 모두 효과적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어블레이션 스터디로 위키피디아 데이터로 추가 학습을 한 비교 실험인데요. 이 실험의 목적은 성능 개선 원인이 인포레그라는 제한 방법 때문인지 단순히 위키피디아로 추가 학습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실험 방법은 라마트 13빌리언을 위키피디아 데이터로 넥스트 컴프레션을 학습한 결과인데요. 그 결과 단지 위키피디아로 추가 학습을 한다고 해서, 즉 트레이닝 1 2킵에 비해서 성능이 올랐는데 단지 위키피디아로 추가 학습을 한다고 해서 성능 향상이 일어나지 않았고, 인포 레그라는 세 가지 시나리오에 맞게 학습을 진행한 제한 방법의 유효성을 입증한 실험입니다. 다음은 세 가지 시나리오 각각 효과적인 방법인지 세 가지 학습 방법과 네 가지 데이터 유형에 대해 각각 적용한 성능 측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나리오 2와 3는 한 가지 방법만 적용하는 단일과 두 가지 이상을 적용하는 다중학습에서 모든 성능 향상이 일어났는데요. 반면 시나리오 1은 단일 학습 시 성능이 하락되는데, 그 이후로 시나리오 학습 방법은 단순하기 때문에 LLM이 데이터에 쉽게 오버피팅 될 수 있으며 시나리오 2와 시나리오 3와 결합했을 때는 성능 향상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모델에 추가 학습을 하면 모델 내부적으로 지식을 잃는 문제점인 카타스트로픽 포르마팅의 여부를 측정한 실험인데요. LLM의 보편적 생성 능력인 MML 데이터를 성능 측정한 결과 기존 모델 대비 성능 저하가 없어 이 카타스트로픽 포르게팅을 피하면서 앞선 레그 실험들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컨클루전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 결론은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아이디어 차별점으로는 다양한 리트리브 텍스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나누고 각 시나리오에 적합한 학습 방법을 설계한 후에 적용했다라는 점입니다. 프롬프트나 SFT가 아니라 LLM 내부적으로 지식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언스퍼바이즈드 방식을 적용했다라는 점이 큰 차별점이고요. 두 번째, 실험 결과로는 제로샷, 퓨샷, 멀티스텝 리즈닝과 같이 다양한 케이스에서 실험을 진행을 하여 모델의 로버스트니스를 증명했다는 점이고, 각 시나리오에 적용한 학습 방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데이터를 각각 평가했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인 학습 여부와 일반화 성능에 대한 실험도 진행했다라는 점이 본 연구의 유효성을 더 뚜렷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이제 저자가 주장하는 한계점은 컴퓨팅 자원 부족으로 작은 사이즈 모델에 대해서만 실험을 진행했다라는 점이고, 제가 생각한 한계점은 라마2 7빌리언은 성능 개선이 쉬운 모델이기에 다른 모델에 대한 성능 변화도 볼 수 있다면 좋았다라는 점이고, 기존의 언스파바이즈 러닝 방법론과도 목적은 다르지만 성능 비교는 할 수 있었기에 비교 부재가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포 레그라는 방법론을 바탕으로 세미나를 준비한 DSB의 석사과정 이상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